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이번에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운동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지난 편을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이건 진짜 말해서 뭐합니까? 무릎 수술하는 분들 가장 초기에 시키는 운동 2개를 꼽으라고 하면 이 SLR이라고 하는 다리 들기 운동, 그리고 QSE라고 하는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둘 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요, 관절의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로 근력 운동이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운동들이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제대로 하면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운동 2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누운 상태로 일단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요, 시행하고자 하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데, 그 들어 올리기 전에 가장 기본 세팅이 이 허리가 활처럼 휘면 안 됩니다. 허리를 꼭 바닥으로 누르는 그 상태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바닥에 누른 상태로, 그 다음에 다리를 반대쪽 무릎 높이선까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10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립니다. 총 10번을 반복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를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인데요. 이거는 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받쳐줘요. 받친 상태로 무릎으로 베개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르면 이 아랫다리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랫다리가 확 올라간 상태로 10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총 10번을 한 세트로 해서 3세트를 반복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 허벅지 앞뒤로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진짜 허벅지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텐데요. 이 헬스장에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 머신은 괜찮을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이라든지 다리 들기는 관절 움직임이 없는 운동이라서 관절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런 헬스장에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 머신은 2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량인데요. 아무래도 중량이 들어가게 되면 관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중량이 없는 상태나 낮은 상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도인데요. 이 머신은요, 이 무릎이 이 90도 각도에서 다 펴진 0도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체역학적으로 이 열린 사슬 운동, 이 열린 사슬 운동이 뭐냐면 이 끝부분이 열려 있는 운동의 경우에는요, 이 45도에서 0도까지, 이 45도에서 0도까지는 오히려 슬개 대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스쿼트는 반대거든요. 땅이 닿인 상태에서 하는 스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45도부터 90도까지가 오히려 접촉면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도 세미 스쿼트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생체역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레그 익스텐션 머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통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미 관절에 뭔가 좀 손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위 2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 중량을 최대한 낮추거나, 아니면 각도는 이 90도에서 45도까지는 무리가 없겠지만 45도에서 0도 사이에서는 관절 압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헬스장 머신보다는요, 차라리 집에서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중량 없이 하거나, 아니면 세라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서서히 중량을 올리는 그런 무릎 펴기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그 1번에서 말씀드렸던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다음으로 관절의 부담이
덜 가는 좋은 운동입니다. 실제로 재활병원에서 무릎 통증 환자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권유하는 운동 중에 하나일 정도인데요. 이 미국 관절염 협회 자료에 따르면요, 낮은 강도의 실내 사이클은 이 높은 강도의 외부 사이클만큼이나 무릎 통증 완화와 또 체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저강도로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전에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요, 실내 자전거를 타도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래도 아프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1번에 말씀드렸던 허벅지 강화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넘어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담이 안 되는 운동이라고 해도 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실내 자전거 탈 때는 이 5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저중량으로 시작하세요. 가장 낮은 강도부터 서서히 시작해 보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 천천히, 그리고 처음 할 때는 한 5분 정도만 했다가 서서히 늘려서 한 20분에서 30분까지 늘려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안장의 높이입니다. 안장 가급적이면 높이, 멀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자전거를 타서 이 페달을 가장 아래에 놓았을 때 이 무릎의 각도가 15도에서 20도, 그냥 거의 펴진 상태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무릎이 과하게 굽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발의 위치인데요. 발의 중앙이 페달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요. 발 앞쪽으로만 밟는 게 아니라 발 전체로 밟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가끔 속도를 내려고 앞쪽으로만 밟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발목 통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무릎으로까지 이 하중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 위치입니다. 허리는 가급적이면 피고 운동을 하시고요. 안 되면은 이 등받이가 있는 걸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허리가 굽혀지게 되면 나중에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도 운동을 할 때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레드밀입니다. 이 트레드밀은요, 지난 편에서도 대략적으로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적당한 속도의 걷기 운동은 오히려 이 무릎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통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런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이 무릎 관절염의 어떤 구조적인 악화를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다라는 일관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미국에서 진행된 또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50세 이상의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 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 4년 후에 새로운 무릎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걷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0%나 낮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걷느냐인데요. 이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만 걸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한 번에 길게 걷기보다는 이 짧게 세트를 나눠서 걷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 또 일반적인 걷기랑 트레드밀을 비교했을 때는 이 트레드밀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하다고 되어 있고요. 임상에서도 해보면 이 트레드밀이 이 일정한 속도와 보폭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 걷기보다는 무릎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하면 좋은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스럽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